안녕하세요, 그로보토스 원성입니다. 오늘은 렉서스 LM의 시승 행사에 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좀 더 낮은 출력의 모델들이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는 LM500H 368마력의 시스템 종합 출력을 갖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시트 구성은 4인승, 6인승, 그 중에서도 이 4인승 모델의 고급감, 승차감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외관 디자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렉서스의 전동화 모델들과도 상당히 좀 닮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전면부에 보면은 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전면부 코어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헤드램프와 이제 이어져 있는 이러한 디자인 형상들은 렉서스 RG 같은 모델에서 적용되었던 앞으로 전동화 모델들에 많이 적용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몰딩으로 알파드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차체와 이어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디지털화된 요소라고 보여지는 이러한 그릴 형상도 특징이 되겠고요.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당히 얇은 두께의 헤드램프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헤드램프의 디자인, 그리고 휠 사이즈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SUV 플러스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측면에서 봤을 때의 특징은 굉장히 긴 차체, 알파드보다도 12cm가량 긴 차체이지만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는 같습니다. 3m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 굉장히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4인승 모델의 실내 공간 정말 넓습니다. 도어는 당연히 이제 한 번만 가볍게 당기기만 해도 자동으로 열리는 이 슬라이딩 도어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이 C필러를 지나서 B필러로 온 부분도 이제 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열에서의 개방감 뿐만 아니라 이 외관을 봤을 때 지나치게 이 뒤쪽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미지도 좀 만들고 있죠. 후면으로 가보면 이제 커넥티드 형태의 이러한 리어램프 디자인도 특징이 되겠고요. 자, 차량 후면으로 가보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리어 게이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뭐 옆에 벽이 좀 가깝거나 천장이 좀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편리한 부분도 있겠고, 버튼 자체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 문을 피해서 열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죠. 자, 뒤쪽 적재 공간은 한 골프백이 4개 정도는 여유롭게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시트 뒤쪽으로 산에 좀 깊게 파여져 있는 형태이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작은 수납 공간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수리 키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220V 콘센트가 있어서 전원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 뒤쪽에 여유가 있는 공간은 뭐 짐을 넣는 용도도 있겠지만 시트를, 리클라이닝 기능 있는 시트를 최대한 뒤로 젖힐 수 있을 만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네, 잠깐 당기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를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 이 뒤쪽에 문이 채 닫히기 전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면은 이 뒤쪽에 사람이 버튼을 작동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서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쪽 적재함의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여셔야 되고요. 앞쪽에는 이 부분이 사실 우산걸입니다. 뭐 장우산 같은 것을 길게 꽂을 수도 있고요. 이 아래쪽이 물이 빠지는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산 같은 거 꽂아도 이 부분에 물이 고이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최근 신차 발표 현장에서는 여기다가 이 긴 구두 주걱을 갖다가 놨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2열 공간 자체가 신발을 벗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두 주걱도 놨던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인승 모델은 완전히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헤드레스트도 상당히 좀 큰 크기죠. 머리를 잘 지지해주고 전체적으로 몸을 받쳐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L 아닐린이라고 하는 렉서스 브랜드의 가장 고급 시트 소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가공에도 여러 가지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최상의 뭐 부드러움, 착자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소재라고 합니다. 위쪽에 보면은 컨트롤 박스라든지 쉐이드를 열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송풍구도 위치해 있는, 라이트도 위치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냉장고와 함께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디스플레이는 48인치 대화면의 디스플레이고요. 운전석과 2열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이 LM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열 공간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대화면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알파드보다는 조금 더 고급감이 있는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죽 소재들이 사용된 부분도 있고요. 센터 콘솔 쪽에도 이렇게 완전히 가죽으로 덮여 있고, 중간에 이 우드 소재가 적용되면서 이러한 부드러운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베이지 컬러의 실내도 있지만 검은색 컬러의 실내도 있거든요. 하지만 좀 검은 색상은 워낙 이 실내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그리고 고급감에 있어서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나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도 충분히 잘 갖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니밴, 프리미엄 미니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탑승할 때의 편안함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발판도 자동으로 문을 열면은 나오게 되겠고요. 2단으로 구성된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될 때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도 앉을 수가 있고요. 시트의 높이도 워낙 이제 높은 편이죠. 흡사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1등석 같은 이런 시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탑승할 때 정말 편안하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이러한 렉서스 LM 같은 프리미엄 미니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렉서스 LM 주행 성능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좀 운전석에 앉아 있고요. 이따가는 2열에서 승차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이 알파도와는 차이가 있죠. 지금 이 LM에는 2.4 터보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는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서 250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고요. 그래서 LM은 368마력의 출력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높은 출력이 이렇게 달리는 성능을 위한 출력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있게 출발하고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좀 더 높은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에 차이를 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알파도와의 가격차 이런 부분에서도 나는 게 되겠죠. 2열 공간의 승차감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에도요, 리어 컴포트 모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리어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게 되면요, 이 감속할 때도 좀 더 부드럽게 감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열에서의 승차감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주행 특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렉서스 LM을 좀 더 특별한 프리미엄 미니밴 모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죠. 사실 1열 승차감은 그렇게 중요한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슈퍼 드리븐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운전석에서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가속 페달의 반응도 부드럽고요. 아무래도 좀 출력이 높다 보니까 살살 가속 페달을 달래면서 밟아도 여유롭게 주행을 해 나갑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격벽이 있죠. 유리창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뒤쪽에서 상당히 사운드를 좀 크게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2열에 그 소음이 어느 정도 좀 차단돼서 들리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의 정숙성, 그리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운전석에서도 크게 2열에서 볼륨을 크게 올려서 영화 감상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은, 소음이 시끄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주행은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핸들이 너무 유격이 큰 타입은 아니고요. 부드럽게 조향할 수 있는 정도의 담력을 가지고 운전자가 좀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열 공간보다는 아무래도 2열 공간이 중요하니까 2열에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은 공간입니다. 앞쪽에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고 정말 편한 2열 시트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죠. 일단 결론, 차량을 주행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었지만 2열 공간의 편안함은 정말 극강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출시됐던, 또 시승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알파드보다도 이 2열 공간의 편안함은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상용차 기반의 이러한 벤 차량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편한 독립 시트를 구성한 모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태승부터 편안한 프리미엄 미니밴을 목표로 개발된 차량과는 아무래도 좀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요소들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앞쪽 전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은 이분할된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리모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다양한 OTT 서비스를 분할된 화면 또는 하나의 와이드 화면,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트레일러 하나를 좀 플레이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화면에, 그리고 와이드 화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운드도 지금 마크레비슨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마크레비슨 사운드 시스템은 6인승 모델과 4인승 모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4인승 모델이 더 많은 스피커, 그 다음에 또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잠깐요, 소리 좀 높여볼게요. 네, 지금처럼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집사 지금 영화관에 있는 듯한 이러한 분위기마저도 느껴지고요. 이러한 스피커들이 전방에 2개가 있고요. 일단, 그리고 위쪽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이 다른 이제 프리미엄 미니밴에서는 좀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거기다가 이 디스플레이 위치 자체가 이제 운전자가 살짝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모델들처럼 이 위쪽에 작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보는 맛이 좋은 미니밴, 프리미엄 미니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보면 이 송풍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송풍구가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처럼 굉장히 더운 날씨에 이 빠르게 이 넓은 실내 공간을 냉각시킬 수가 있어서,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정말 시원한 바람이 금방금방 나와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도 나오고 이 머리 쪽으로도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한 분위기를 좀 빨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개의 스마트폰처럼 생긴 리모컨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는 공조장치라든지 아니면 시트의 뭐 각도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가 있고, 한쪽에 보면은 이 클라이밋 컨시어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버튼 하나를 눌러서 실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데요. 뭐 드림 모드에서는 시트를 완전히 눕히고 조명을, 쉐이드를 완전히 다 올려서 아늑한 실내를 만들어주고, 포커스 모드, 그러니까 집중하고 싶을 때에는 독서등 같은 것이 켜지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리모컨을 통해서 한 번에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시트도 중요하죠. VIP 시트 같은 경우에는 4인승 모델에 적용이 됩니다. 6인승 모델에는 이 팔걸이가 분리된 형태의 이 시트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간 기본적인 형태는 알파드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완전히 눕히게 되는 경우에는, 네, 지금 이 제 옆에 시트를 한번 눕혀볼 텐데요. 등받이와 이 허벅지, 종아리를 받쳐주는 부분을 함께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같이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멈추게 되고요. 지금 등받이를 일단 최대한 눕혀보고, 자, 종아리 부분을 최대한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플랫한 형상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제가 이 시트에 한번 누워보니까 이 허리를 지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완전히 눕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조금 시트 포지션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조금 45도 각도 한 요 정도로, 그리고 종아리 부분도 이렇게 살짝 올리는 정도, 요 정도에서 가장 편안한 시트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영화를 관람할 때나 장거리 이동할 때도 굉장히 좋은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뭐 시트 쿨링 기능이라든지 히팅 기능, 그리고 버튼 한 번으로 시트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기능까지도 마련하고는 있는데, 뭐 메모리 시트 기능도 하나 정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뭐 현대차 같은 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버튼 한 번으로 이제 릴렉스 모드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능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팔걸이 아래쪽에 보면은 다양한 포트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이 TV에 필요한 이 셋톱박스도, 작은 셋톱박스도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또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뭐 작은 노트북 같은 거 올려놓고 작업하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0V 충전 단자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에 마련되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소켓도 전자기기 충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선쉐이드가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가 좋은 것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차량들 선쉐이드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형태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쉐이드가 얼마나 열리는지를 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는 형태를 조절해서, 또 그리고 내 얼굴에는 빛을 비추지 않고 이 바깥의 경치를 볼 수 있는 정도만 열어서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도 이러한 형태의 선쉐이드가 상당히 좀 좋겠죠. 야간에는 이렇게 모두 다 선쉐이드를 내리고 영화 한 편 보면서 이동한다면 극장 부럽지 않은 공간이 마련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근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굉장히 지금 이 시트처럼 눕혀 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 뒤쪽에 짐이 있는 경우에 시트를 계속 버튼 누르는 경우에 이 뒤쪽에 짐이 있는지 감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사람이 직접 멈춰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계속 누르게 되면은 이 짐을 이 시트가 그냥 눌러버리게 되겠죠. 이런 점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2열에 앉아서 좀 주행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렉서스에서는 지금 이 LM을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렉서스에는 LS라는 세단 형태의 플래그십 모델이 있죠.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LS가 세단 모델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작은 요철을 지날 때 만약에 렉서스 LS였다면은 이 작은 요철을 지날 때 그것을 탑승자가 정말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지나갔을 텐데요. 그러한 잔진동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전고가 높고 시범 자체가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승차감의 차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물론 이제 구름같이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기존의 LS 세단이 정말 큰 만족감을 주긴 하겠지만 실내 공간의 여유로움, 개방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금 LM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을 뻗어도 지붕의 루프에 손이 닿거나 하는 부분도 없고요. 발을 뻗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오는 편안함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 대화면의 디스플레이가 주는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LS는 출시된 지 좀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난 차량이다 보니까 이러한 편의 기능에 있어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LM을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또 렉서스에서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LM의 가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누리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 4인승 모델이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렉서스에서는 이 차량을 뭐 법인 용도, 뭐 비즈니스 용도, 의전 용도 이런 것에 많이 쓰이는 차량으로 좀 마케팅 방향을 잡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 기존의 프리미엄 세단을 타시던 분들도 LM을 선택해서 타시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개방감과 시트의 편안함 이런 것들은 뭐 세단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우였고요. 저는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